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의 원인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수혜 저희도 누려봐야겠죠? 그렇죠. 자, 1부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입지 분석과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전 부동산 고고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정말 투자할 만한 곳만 모아서 알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의 김병입니다. 네, 2017년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아파트 매매량 추이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시면 6월까지는 상승했다가 규제책 발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모두 하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 한번 보시겠는데요. 서울은 그 변화가 더 심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대비 약 7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는 좀 더 그 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거래량의 하락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유 한번 보실 텐데요.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하락했지만 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조금 0.1%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양도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증여세, 신고세 공제율 감소, 그 비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3분기에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서울, 인천, 경기 전출 인구 추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의 매매량이 급감하고 매매 가격은 오르게 되니까 인구들이 인천, 경기 쪽으로 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 평균 3만여 명이 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타 지역 전출 60만 명 중 40만이 인천, 경기로 전출했습니다. 자, 다음 분석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자,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서울, 인천, 경기 1, 2인 가구 전출 추이입니다. 그 전출 인구 중에서 특히 1, 2인 가구의 비율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월 평균 1, 2인 가구의 전출이 9만 건 이상 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겠는데요. 자, 2017년 3분기 수도권 건축 인허가 면적 변화입니다. 이렇게 1, 2인 가구와 인구가 인천, 경기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거용 면적도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 인허가 면적이 19.5%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이요. 특히 주거용 건축 인허가 면적은 약 13.6%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했다는 것과 전국 아파트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구가 인천, 경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는데요. 이런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셔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의 김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CNCS 데이터랩 김병희 소장 함께했고요. 소장님은 2부에서 알짜 정보 공개한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CNCS 부동산 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대책 이후에 네. 이 수도권으로의 1인 가구가 전출 계속 추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대책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들, 계속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는데, 저희가 앞서 데이터에서도 본 것처럼 서울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앞서서 우리가 세종 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향후 우리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적에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서울시 인구는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1, 2인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투자 지역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맞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담 참여해 보시죠. 오늘 전화번호는 02-2077-6358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문의 주신 시청자 사연부터 해결해 볼게요. 수원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중 어느 것을 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이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든 주택을 갖고 있지 않든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액에 대한 어떤 투자 금액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갭 투자 부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1, 2인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피스텔 쪽으로 이런 유동자금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임대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쪽으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갑자기 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이신 부분들은 갑자기 내가 사업자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고민은 수원에 있는 신규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권을 하나 갖고 계신다. 그래서 아직 등기하기 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데 수원 지역은 다 알다시피 경기도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100만 인구가 넘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 대해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는 참 좋은 물건을 갖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앞서서 수원 지역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매매 가격은 690만 원을 지금 달하고 있겠고요. 평균 전세 가격이 600만 원, 굉장히 높은 전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중이 87%가 넘다.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수원이고 1, 2인 세대가 굉장히 많은 곳이 수원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 일단은 오피스텔을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려고 했을 때 사업자 부분을 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떤 사업자를 내면 유리할까? 제가 이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특히나 우리가 등기를 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
상태는 우리가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권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를 내기는 내긴 낼 건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낼 것인가 아니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낼 것인가 이거를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짚어내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특히나 1, 2인 세대들이 많은 곳 수원 같은 경우에는 1, 2인 세대들이 주거형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찾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 신축이라고 하시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부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는데 또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이 지금 현재 작은 면적에 대해서 취득세가 면제가 되든지 또는 감면 또는 디스카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면적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 거기에 일반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면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냐면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무조건 4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이거를 팔게 된다고 하면 벌금이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4년 동안은 임대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 안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의무 기간이 있지만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래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의 특징이 되겠고 주택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4년을 내가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대사업자의 실체는 주거가 아니고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들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계신다. 거기에 내가 월세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한 채를 내가 지금 현재 등기를 치르고 싶다라고 했을 적엔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기존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가 유지하면서도 매달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들이 주택 임대사업자의 핵심이 되겠고 그러나 주택 임대사업자는 4년 동안 내가 무조건 팔지 못하고 무조건 임대사업을 하면서 내가 받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4년 동안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유로움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시고 그 대신 취득세는 면제받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좀 이런 자유로운 부분들과 부가세 환급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안정적인 특히 수원 지역의 오피스텔 투자는 굉장히 잘한 투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수원이라는 입지 선정 잘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 혜택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취사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빠르게 짚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볼게요. 평택시 고덕신도시 동양파라곤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지 팔아야지 고민입니다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사연인데 최근 SRT역이죠. 지제역 개통에 따라서 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그 경기도 지역의 분양권 또 지역으로 또 와봤습니다. 고덕 신도시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분양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발 호재들이 많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이 동양 파라곤 분양권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지 또는 팔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명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덕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양 파라곤 분양권은 반드시 입주때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청약시장에서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통해서 아마 분양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제 수요든 가수요든 분양권에 대한 청약
투자 열기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기가 많이 있고 내가 팔려고 했을 적에도 팔려고 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두껍게 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분양권이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특히나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핵심은 바로 이제 삼성 반도체 이 기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덕 신도시 자체는 삼성이라는 기업체의 배후 수요 단지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현재 SRT 자체가 지제역이 지금 현재 여기 고덕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인 거기 때문에 수서에서부터 동탄을 지나서 평택 지제역까지 지금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30분 만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 환경도 구축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업이, 첫 번째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SRT가 지금 현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분양가 자체가 1,200만 원대에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여러 8천에서부터 1억까지 이렇게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300만 원대에 지금 육박한 그런 평당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탄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고, 주변 평택의 지금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주변 평택 아파트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동양 파랑원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인 거기 때문에 전세는 없고요. 매매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주변 단지보다는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 주변의 다른 택지개발지구나 일반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800에서 9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라든지 분양가 자체도 새로운 아파트는 1,000만 원, 기존 아파트는 매매가가 800에서 900 정도 하고 있는데,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분양을 해서 지금 현재 1,300만 원의 분양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덕 신도시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바로 이러한 시세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고덕 신도시의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셔가지고 입주 때까지 가져가시는 측면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지만, 앞으로 입주했었을 적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가져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우수성과 함께 여러 가지 호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료 세미나 소식도 챙겨보시죠.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투자 유망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CNCS 세미나실 14층으로 가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는 02-542-2002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CNCS의 부동산 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